시작 중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수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라. 수업 시작 중에 이걸로 바뀌었어요. 의도치는 않았는데 딱 영상 촬영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네. 다음 발견은 우리 전자 발견을 저번 시간에 했었고, 다음 발견은 원자 핵의 발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원자라는 거에 대해서 통합과학 때 배웠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원자핵과 전자로 원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하지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원자 핵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발견되었으며, 이 발견되었던 그 실험이 뭐며, 그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과학사적 원자 모형 변천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원자핵을 발견한 아저씨는 이 아저씨예요. 러더포드라는 아저씨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자핵을 발견했어요. 저번 시간에 전자핵 발견은 톰슨 아저씨의 음극선 실험이었지. 하지만 원자핵이 발견된 거는 러더포드 아저씨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알파 입자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겠죠. 자, 알파 입자라는 건 이렇게 생긴 입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알파 입자예요. 노란색으로 가운데 플러스 적은 거는 양성자고요. 흰색 색칠한 거는 중성자예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 어디서 많이 봤지? 요거는 헬륨 4 원자핵이에요. 여기에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이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으면 헬륨인데, 헬륨 원자가 아니라 전자 두 개를 제외한 헬륨 4 원자핵이야.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리지만 우리가 문자로 적어보라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알파 입자예요. 여기서 이제 질량수 4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좋겠지. 질량수 4짜리,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니까 질량수 4겠지. 2 더하기 2는 4. 질량수 4짜리 헬륨이 2 플러스, 그러니까 전자 두 개 1인 상태. 요게 바로 헬륨 원자 핵이야. 그게 바로 알파 입자고. 요게 산란되는 실험을 했다. 어디에 각각 박혔는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확 터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뚜두두 쏴줬는데 이게 여기로도 빠져나오고 여기로도 빠져나오고 여기로도 빠져나오고 반대로 튕겨나오기도 하고, 아주 큰 각도로 굽어지기도 하고 작은 각도로 굽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퍼졌다는 얘기야. 자, 이게 정확한 실험. 자, 러더포드 아저씨가 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러더포드 아저씨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알파 입자를, 여기 금이에요. AU, 금의 원소 기호지. 이 AU 금박에다가, 아주 얇은 금박에다가 이렇게 쫙 쏘아줬을 때 과연 이 알파 입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튕겨나갈 것인가를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러더포드 아저씨는 이렇게 예상을 한 거야. 이 알파 입자들을 쏘아주었을 때 아주 얇은 금박이라면 이게 이제 이렇게 통과해서 대부분의 경우 여기 반대쪽에, 그러니까 진행 경로에 크게 변화 없이 이렇게 반대쪽에 찍힐 것이다. 여러분 책 58페이지에 보면 아주 더 이쁘게 나와 있는데, 예측, 초록색으로 예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측이라 되어 있지. 여기를 한번 보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할때며 전자보다 질량이 매우 크고 빠르다. 그래서 여기 콕콕콕 박혀있는 전자들은 알파 입자가 진행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화를 띄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 알파 입자가 있다면 이렇게 밑으로 약간 흘리기도 할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알파 입자는 전자에 비해서 대략 4,000배가 넘게 무거워요.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엄청나게 커다란 차가 막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막대자석을 옆에 들고 있으면 그 차가 철로 돼 있으니까 막대자석 쪽으로 끌릴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알파 입자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러더파드 아저씨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찍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러더파드 아저씨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뭐냐면, 아니 맞아, 대부분은 이렇게 찍혀. 대부분은 알파 입자가 쏜 방향대로 나와서 찍히는데 이상하게 몇 개는 아주 큰 각도로 이렇게 휘어버리게 되고, 몇 개는 아예 반대쪽으로 튕겨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몇몇 개는 작은 각도를 가지고 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솔직히 생각해봅시다. 어떤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예상을 한 거에서 벗어난 실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 내가 잘못했나 보다,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실험 결과를 폐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러더파드 아저씨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실험 결과에 조금 집중을 해봤던 거야. 대부분은 러더파드 아저씨가 예상한 대로 뒤에 따다닥 찍혔는데 몇몇 개의 시도에서 아주 큰 각도로 튕겨나오거나 작은 각도로 이렇게 휘어지는 알파 입자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여기에 들어맞게 할 수 있는가, 혹은 여기에 들어맞게 하지 않고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오거나 아주 큰 각도로 휘어버린 알파 입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사실 원자라는 거는 이렇게 원자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퍼져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이 맞았다면 이렇게 큰 각도로 휘거나 작은 각도로 휘는 것조차 없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건데 원자라는 거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전자가 있듯이 플러스 전하도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원자 핵이라는 존재, 뉴클리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플러스 핵은 비행기가 지나갔네요. 그래서 플러스 핵은 이렇게 원자 중심에 아주 작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원자의 99%는 비어 있어요. 전자와 원자 사이 거리는 아주 멀어. 원자 핵과의 거리는 아주 멀어요. 거의 비어 있는 이 동공의 중간에, 원자 중간에 아주 작은 영역에 플러스 원자가 밀집되어 있으며, 이 원자 핵은 그 원자의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99.8인가 9인가 하여튼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던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무거운 알파 입자가 마이너스 전자에서 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러더파드 아저씨가 원자 핵이라고 불렀던 그 존재에 의해서 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 해석 59페이지에 나오는 보라색 결과 해석, 그러니까 58페이지랑 59페이지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기를 보면 그림의 이제 왼쪽 예측 부분에는 톰슨 아저씨의 원자 모형이 나와 있고, 오른쪽 결과 해석 부분에는 러더파드 아저씨가 새롭게 제창한 원자 모형이 나와 있죠. 원자 핵이 이렇게 원자 중심에 아주 큰 질량을 차지하고 또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런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띈 알파 입자가 쭉 왔을 때 여기에 아주 무거우니까 퉁 튕겨 나갈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 전하를 띠니까 튕겨 나가겠지. 그리고 혹은 아주 작은 각도를 이렇게 휠 수도 있다. 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원자 모형을 도입했던 것이에요. 이런 지우자. 자, 그래서 잘 정리된 책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자, 두 번째 문단에 이제 러더파드 아저씨가 했던 실험에서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큰 각도로 휘는 게 나올까? 그래서 러더파드 아저씨는 세 번째 문단, 플러스 전하를 띤 알파 입자가 반발력을 받아 튕겨 나오려면
그 튕겨내는 존재가 어느 정도의 무거운 질량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알파 입자와 똑같은 플러스 전하를 가져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거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원자 핵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창안을 해낸 거죠. 사실 그리고 있었고 발견을 해낸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튕겨나오는 알파 입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대부분은 여기 찍혔던 거야. 그리고 네모로 이렇게 지금 표시한 부분은 아주 소수의 알파 입자가 이렇게 찍힌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 핵이라는 존재는 원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알파 입자가 진행 방향에서 부딪힐 확률이 아주 낮게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통해서 이 크기가 매우 작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바로 이 원자 핵이라는 존재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음극선 실험에 대해서 정리했던 것처럼 이 실험의 여기 현상, 실험 결과를 하고 그거를 해석하면서 원자핵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대로 금속박을 통과했고 아주 소수만의 진행 경로가 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운동량이 큰 알파 입자의 진행 경로가 휜다.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질량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큰 운동량을 얻을 수 있죠. 이 운동량이 큰 알파 입자의 진행 경로가 휘기 위해서는 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량이 큰 알파 입자,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죠. 알파 입자는 이 진행 경로가 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질량, 그 진행 경로를 방해할 만한 질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질량은 이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입자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전하를 띄어야 오는 애를 이렇게 반발력을 통해서 반대로 튕겨낼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 진행 경로가 크게 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마이너스면 이렇게 당겨 가겠지. 그게 아니라 플러스니까 같이 오는 플러스 알파 입자를 이렇게 큰 각도로 튕겨내거나 아예 반대로 튕겨내 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종합을 해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원자의 만약에 바운더리가 요렇게라면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아주 좁은 영역에 플러스 전하가 집중되어 있는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핵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통해서 톰슨의 원자 모형은 옳지 않다, 오개념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석을 해볼 건데 이런 원자 모형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원자 핵이라는 항성 주변을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져서 행성 모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 이 내용을 정리해두고 이제 원자 핵 안에 들어있는 우리 양성자, 중성자 이게 있다는 건 알죠. 이것들이 과연 또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발견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전자의 발견, 원자의 발견 이까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자 핵은 우리가 더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 밑에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발견되는 거는 이제 원자 핵과 전자 여기까지 발견됐기 때문에 원자 핵 안에 어떻게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원자 모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원자 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냄으로써 더 자세히 이제 기술을 할 수 있게 해준 건 맞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됐지만 러더퍼드 아저씨의 원자 모형은 틀리진 않았다. 맞다. 원자 핵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하게 된 실험은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이라는 실험인데, 자, 이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러더퍼드 아저씨, 우리가 저번에 원자 핵을 발견했다던 그 러더퍼드 아저씨가 했던 실험, 그것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알파 입자지만 저번엔 산란 실험이었고 이번엔 충돌 실험이죠. 러더퍼드 아저씨가 알파 입자를 어디다가 충돌시켰냐면 이 질소기체에다 충돌을 시켰어요. 질소기체에 알파 입자를 이렇게 빵 쏴줬을 때 이 충격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띤 아주 가벼운 입자가 튀어나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조사함으로써 이 플러스 전하는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 그 양과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는 이유는 이 양성자라고 부르는 프로톤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가 원자 핵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프로톤의 존재, 양성자의 존재를 알아냈고요. 두 번째, 체드윅 아저씨가 했던 알파 입자 충돌 실험은 이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다가 충돌시키는 실험이었어요. 베릴륨에 충돌시킴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얻어냈냐면 이 중성,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전하를 아예 띄지 않는 어떤 입자가 튀어나오는 걸 봤어. 근데 이 입자의 성질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 양성자와 질량이 거의 비슷하고 아무 전하도 띄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바로 중성자라고 부르기로 하고 뉴트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 핵은 이 중성자와 양성자, 프로톤과 뉴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실험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제 원자핵 안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니까 이렇게 원자핵과 그 주변을 도는 전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던 러더퍼드 아저씨의 원자 모형은 틀린 건 아니지.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그 입자를 발견한 게 실험의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마스크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60페이지에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해서 쭉 한 페이지 나와 있는 거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실험으로부터 나오게 된 건지 여러분이 싹 정리를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길 바래요. 실험을 계속 실험을 하고 싶나 봐. 오늘 여기까지.